반갑습니다. 종목 시나리오 작가 종시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아이온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차트는 월봉이고요. 월봉에서는 현재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선 위에 지금 주가가 캔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한번 빠졌다 다시 올라왔는데 이 상단에서 지금 아직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봉은 오늘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주봉과 일봉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여기 이제 세력선이 있죠.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 굵은 선이죠. 그리고 밑에 이전 발생한 세력선, 그리고 여기 세력 지지선과 세력선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고요, 세력 지지선이. 그럼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해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 이 세력선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상승 구간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하락 이후에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구간에서 이 세력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설명보다 지금 현재 자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자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이고요. 자, 21선은 현재 이 세력 지지선 위에 있고요. 전고점 근처에서 지금 왔다가 밀리고 다시 왔다가 다시 밀렸죠, 그죠? 그리고 21선 위에 있고 주가도 21선 위에 있고. 근데 이 세력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추세가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신규 진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을 만약 해야 된다면 지금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자리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가 있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세팅된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보조지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서 그 보조지표를 만약에 참고를 해서 보면 지금 자리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 보조지표가 지금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참고로 했을 때 얘가 빠르게 만약에 상승이 안 나와주잖아요. 이 고점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렇게 빠른 상승이 안 나와주지 않습니까? 상방으로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얼마 있다가 하락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빠지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빠질까를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상승이 나와주지 않습니까? 이 고점을 돌파하고 여기서 밀리지 않고 잘 가게 되면 조금 상승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 방향성이 만약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안 나와주고 여기서 계속 미으적거리면 이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빠질 때 지금 요 세력선이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여기 왔을 때도 이 21선의 움직임 방향성도 당연히 봐야겠지만, 그리고 일봉에서 당연히 매수 구간을 항상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도 구간도 그렇고 추세를 보는 건 주봉 월봉을 보지만 일봉에서도 당연히 확인을 하고 매수 구간을 결정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여기 왔을 때 이제 일봉 자리도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사야 된다라기보다는 하락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여기 온다라고 보는 거죠. 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 밑으로 빠졌을 때도 감매도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냐도 이게 왔을 때를 봐야 돼요. 왔을 때 나머지 보조지표들과 일봉의 어떤 패턴을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밑으로 빠지면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기와 여기를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여기를 빠질 때 만약 얘가 상승이 빠르게 안 나와줘서 만약 이렇게 가다가 이게 빠져버리면 여기도 충분히 나중에 이때 빠지는 패턴을 봐야겠지만 여기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빠지기 시작하면 여기도. 그럼 물론 여기 오면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도 된다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방향성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방에 대한 방향성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줘야 된다. 안 나와주면 이거 충분히 밀릴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빠져주면 저렴하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약 올라갔는데 왜 여기서 사지 말아야 했냐? 이것도 역시도 모순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서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얘가 오르게 되는 거는 올랐을 때는 이런 곳에서 들어간 분들이 여유 있게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이지, 여기에서 굳이 들어가 가지고 이걸 못 먹었다고 그렇게 말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들어가기보다는 이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눌릴 거 아니에요. 계속 원웨이로 쭉 상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눌릴 때 이 가격보다 높아도 그 눌리는 자리가 그때 그 시점에 갔을 때 그 눌리는 자리가 더 안전할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물론 그때도 본인의 기준이나 패턴, 이 원칙을 봐야겠죠. 그죠? 보고 그런 빠지는 구간에 일단 뭐 들어가는 걸 고려하는 게, 지금 이 자리보다 그 자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비싸도. 물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기 이상으로 뭐 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뭐 여기 어디서든 자기 본인의 어떤 그 포지션, 투자 포지션과 현금에 대한 어떤 그 비중에 따라 들어가는 게,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분할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장기로는 잘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로 갈 수 있는 종목은 저는 항상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그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을 장기로는 당연히 투자를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제 스윙 이상으로 보는 건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는 굳이 뭐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예, 주봉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고요. 일봉을 보시면, 예, 일봉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일봉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 세력선들이 지금 두 개가 있고 21선 위에 있고 주가 빠져주지 않습니까? 그럼 단기적으로는 여기 매수 자리 맞거든요. 왜냐면 21선 위에 있는데 주가만 빠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근데 단기 투자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여기도 당연히 일봉에도 다른 보조 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참고를 하면 이 자리 애매해요. 왜냐면 그 보조 지표가 여기 위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 자리 잡지 못했거든요. 그 말은 아직 방향성이 위로든 아래로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빠르게 나와주지 않으면 마찬가지인 거죠. 빠르게 이 상승 돌파가 나오거나 이 고점에 대한 어떤 이게 분명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분명히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미적거린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지금 얼마 있어서 방향성이 위로 안 나와주면 밑으로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빠르게 잡아주면 주봉에 설명한 거 똑같아요. 여기서 방향성이 빠르게 잡아주고 요 고점에 대한 어떤 시도와 동시에 잘 지지를 해주면 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보는데, 근데 이런 방향성이 분명히 안 나와주면 얘는 분명히 하락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얘가 하락이 나오면 이제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 일봉에서는 여기죠. 그럼 여기가 29 조금 밑인데 29 정도 보면 되는데, 자, 주봉에서 보면 아까 여기가 30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자리입니다. 주봉에서도.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단 지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만약 하락을 했을 때 요런 자리인 거죠. 요런 자리가 주봉과 일봉이 거의 유사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쯤에 오면 지지를 한번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졌을 때는 얘는 이 자리 정도를, 주봉도 마찬가지고 요 자리 정도를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밑으로 빠졌을 때 그때 21선의 위치와 나머지 보조지표들의 어떤 움직임, 그런 거 패턴 다 봐야겠죠. 그죠? 보고 뭐 매수를 여기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 뭐 매수를 결정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위로 가면 그 상승분은 굳이 이제 따라 들어가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상승 이후에 눌릴 때를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만약에 빠지게 되면 요 정도 자리가 일단 1차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가격대가. 그죠? 주봉과 일봉을 봤을 때는 관심 가지고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여기 왔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관점에서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 기준에서, 제 원칙을 가지고. 그렇다면 물론 이런 자리에 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기준과 본인의 관점에서, 본인의 원칙에서 맞으면 본인의 판단에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왔는데 본인의 기준에 안 맞으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만든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항상 투자를 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차트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한 내용을 설명을 할 때는 제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떤 뭐 매수를 추천을 하거나 또는 종목을 추천을 하거나 그런 의도로 항상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고 상당히 자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기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과 본인의 어떤 원칙을 만드셔가지고 만약에 없으신 분이라면 만드셔서 투자를 항상 하시는 게 맞고요.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제가 하더라도 본인의 기준이나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뭐 참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믿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게 저는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서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좋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